오늘은 대한민국 현실적인 직장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를 보면 더 이상 예전의 한국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월 2, 300 벌면은 그나마 중산층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정도 벌어도 그냥 단순히 생존만 가능한 수준뿐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억만 모으면 그 뒤로는 인생 쉬워진다. 정말 그럴까요? 이 말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계청 기준으로 직장인의 평균 실수령액은 약 220만원에서 260만원 사이인데요. 이 금액이 숫자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대충 월세 70만원, 그리고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거 각 10만원씩 하고 식비, 보험료, 세금 이런 거 다 내면은 대충 계산해도 이미 180만원이 사라집니다. 여기다가 또 커피 안 마실 수 없죠. 커피값 나가고 택시도 가끔 타주고 중간에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까지 나가서 남는 돈은 50만원 남짓이에요. 또 친구도 가끔 만나야 되죠. 밥 몇 번 사 먹고 중간에 경조사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냥 한 달 전으로 그대로 원상복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모든 여가 생활을 포기하고 매달 100만원씩 해서 1억을 모은다고 계산해봅시다. 그러면 이론상 8년 이상이 걸려요. 근데 그 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이직, 실직, 결혼, 이사, 가족 행사 이런 일들은 언제나 예고 없이 내 통장을 털어버립니다. 모아둔 돈은 다 증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은커녕 저축도 못하고 진짜 그냥 유지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달만 좀 어떻게든 버티고 다음 달부터 좀 모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 달 한 달을 지내는데 그 이번 달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매년 올라요. 그리고 고정비는 줄일 수가 없죠. 사실 좀 인간답게 살자 해서 소비를 조금만 하면은 그냥 남은 돈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남은 건 그냥 한 달 늙어버린 내 몸뚱이밖에 없는 게 너무 비참해요. 또 주변에선 다들 원래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냥 사치처럼 느껴져요. 퇴근 후에 공부나 자기 개발을 하래. 근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회사에서 에너지 다 쓰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난 좀 쉬어야겠는데. 근데 이건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경제 구조 자체가 일반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뿐입니다. 20년도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폭등했죠. 물가가 1.5배 올랐다고 해도 진짜 체감상 2배 이상 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고정비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이니까 옛날 300이랑 지금 300이랑 그냥 느낌 자체가 다르죠. 결국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피곤해지기만 하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직장인은 이미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 바치고 있어요. 아침 출근부터 시작해서 저녁 퇴근까지 하면 10시간 이상인데 그 시간을 회사에 쓰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계속 뛰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러닝머신이어가지고 옆에 풍경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직장인들한테 희망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1억만 목숨 걸고 모으면 그 뒤에는 쉬울 거다 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게 1억이라고 해서 진짜 그 돈만 모으면 끝일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1억이라도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1억만 모으면 10억까지는 쉽다 이러는데 1억까지 가는 과정을 월급으로만 도달한 사람은 10억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1억 원을 연 4%로 투자해봤자 연 400만원, 한 달 33만원 정도의 수익입니다. 이게 생존에는 되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로 인생이 바뀔까요? 그 1억이라는 금액으로 보면 되게 큰 돈이지만 뭔가 그 돈으로 굴리기에는 아직 작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억은 안전벨트가 아니라 한번 아프거나 일자리 한번 끊기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냥 비상금이에요. 그냥.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값을 올려야 돼요. 시간당 내가 버는 돈의 양을 뻥튀기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회사 밖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진짜 널려 있거든요. 유튜브든 인스타든 1인 사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이런 거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리스크 하나 없이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거든요. 지금은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걸 알면서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달에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미루기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미루는 심정 정말 1000% 공감합니다. 지금 저는 다행히 시작했지만 그때 당시 미루던 심정이 그 뒤로도 계속 남아 있었어가지고 이 뭔가 뚫리지 않는 그 막힌 느낌 때문에 속도도 제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계속 드는지 그 이유를 좀 오랫동안 앉아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랬으니까.
제 자신의 심정을 한번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결론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철학적인 내용인데 그 이유가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즘 사람들 대부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가 없이 어떻게는 절대로 정의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랑 마찰을 거꾸로 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 실행을 하는 용기도 그렇고 원래 생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다른 외부의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우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답이 이 질문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향이 아니라 근본적인 동기의 부재입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 거의 모두가 그냥 목표 없이 생존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공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기회를 주지도 않고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있어요. 야, 너네가 살아야 될 방식을 내가 이렇게 정해놨어. 이 방식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걸어가면 돼. 새로운 길은 만들지 말고.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서 자유가 있다는 착각을 부릅니다. 이렇게 다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수능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대학이랑 취업까지 정해진 길을 의심 없이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자유 대신 편안한 복종을 선택하는데요. 마치 감옥의 복지가 편해져서 감옥 밖의 세상을 두려워하는 죄수처럼요. 그리고 그 죄수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복지를 부여해주기만 한다면 절대로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의 반항이 교도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고자 이런 최소한의 편안함을 어떻게든 누리게끔 하는 거지 않을까요? 복지만 제대로 해주면 말을 아주 잘 들으니까. 저는 현실이 이 감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편안함도 한 번씩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편안함, 내가 매일 몰고 있는 이 편안한 자동차, 따뜻한 집, 따뜻한 물, 따뜻한 침대, 이 모든 편안함들이 내가 진짜 이 정도 능력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현실에 안주하게끔 강제로 편안함과 쾌락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층 사다리 저 아래로 내려가도 복지만으로 생활 수준은 나만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랑 나는 다른 점이 뭐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영성이 죽은 사회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없고 돈을 신으로 지불하면서 살아가요. 이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내 신념과도 연결되어 있고 내 무의식 혹은 운영체제랑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든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고통이나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전부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이 직장인 운영체제를 받아들여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길이 맞다는 신념체계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직장인의 운영체제를 갖고 있어요. 아니, 세뇌당했다는 말이 맞는 표현일까요? 특히 부모님이 직장인인 경우엔 자식도 직장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불편한 자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각자의 길들의 특징을 설명드린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이 편안한 복종도 불편한 복종으로 슬슬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더 이상 편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시대는 저물고 있고 안전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미래를 보신 많은 분들이 지금 1인 사업가나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쪽으로 갑작스럽게 몰리는 것 같고요. 정말 강제 창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AI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젠 정말 개인으로서 내 몸값을 키우지 않으면 죽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만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 모두가 불편하다면 그래도 자유로운 불편함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이 편안한 복종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오늘 이 운영체제를 설명드린 이유도 이 편안한 복종을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이 운영체제만 바꿔도 여러분의 삶은 정말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시작은 여러분 주변 환경을 싹 다 뜯어 고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거대한 집단을 유지하는 힘은 동일한 운영체제를 공유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속한 그 집단도 여러분도 모르는 특정 운영체제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고 있다면 직장인들만의 운영체제를 가진 사람들만 있을 거고요. 사업가 모임을 다닌다고 한다면 사업가의 운영체제를 가진 사람들만 모일 겁니다. 투자자들 모임에 있다면 투자자들의 아비투스를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완성된 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롤모델을 찾습니다. 그들의 자서전을 읽고 그 삶의 운영체제를 내 삶에 대입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자서전들을 모두 읽는다고 해서 답이 떠올랐다면 이 질문은 되게 쉬운 질문이었겠죠. 위대한 사람들의 신념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결국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제서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저는 제 삶을 자아실현의 여정으로 규정합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현실로 증명해서 내가 될 수 있는 최고 버전의 나로 다가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제가 살아있음을 가장 깊게 실감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시대가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시대의 판이 깔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회사보다 개인이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골라서 어떤 분야든지 수익화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혼자서 뭔가를 이뤄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죠.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1인 사업가 모두 자신만의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생존 조건도 이제 직장이 아니라 자신만의 결과물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사람만 살아남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곤 모두 쉽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저는 이런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시간 운영 시스템을 돕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시간 관리랑 루틴이 엉망이면은 바로 성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든 시간을 내 맘대로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이걸 스스로 관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와 같은 문제를 겪는 다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만약 시간 관리를 좀 제대로 하고 성과도 좀 제대로 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서 제 다음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와 닿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